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투표율이 지난번하고 똑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은 몰렸지만 본투표율은 빠진 거야. 그러니까요. 그게 결과적으로 70%를 못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 쪽에 불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걱정이 살짝 됐는데, 그 상황에서 투표를 깠는데 200석 이상으로 그냥 이긴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문제는 막상 표를 까가지고 개표를 해보니까 그냥 결정적인 데 빼고 근접 지역 안에서 우리가 압승할 거라고 생각했던 데서 의외로 압승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 경기 지역에서도 많이 얻긴 했지만 지난번보다 실적을 못 냈고요. 뭐 충청도에서 잘해주긴 했지만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고무적인 거는 고무적이었다고 생각되는 거는 그나마 다른 쪽으로 패가 분산되지 않도록 사실상 1대1 구도를 끌고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국짐하고 우리하고 사실 1대1 구도를 하더라도 그 어떤 득표 의석수로 따져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국짐도 지난번보다 많이 얻은 거야, 5석을. 응? 그 우리 입장에서도 지난번 선거 때보다는 많이 얻은 거죠. 근데 이 많이 얻었다고 하는 게 그동안 제3지역으로 빠져나가던 한 20에서 가까운 뭐 정의당이라든지 무소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던 것들을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게끔 다 흡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그 국민의 짐하고 우리하고의 민주당하고의 1대1 구도였다는 거지. 그만큼 지지층들이 잘 뭉친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강세 지역 안에서 정말 확실한 승리들을 각자가 챙겼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3지대 정당의 몰락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의석수를 따져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161석, 이거 지역구로는 최고 성적을 거둔 겁니다. 11석을 늘렸으니까. 그 대신 이제 그 비례대표 석은 좀 줄었죠. 14석으로 줄었는데, 대신에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12석을 갖고 오면서, 범야권계의 전체적인 이제 투표 수들이, 186석에다가 진보당 하나를 보태서 187석. 188이죠. 이렇게 되면. 이거 민주당하고 민주당 175고. 지난 총선 지역구 163? 지난 총선은 저희가 180인데 지금 163에 이제 17에서 180. 예. 줄었네, 그럼. 그래서 살짝 우리가 줄어든 상황 하에서 이 선거를 끌어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보다 못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번 선거가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단 말이야. 188, 뭐 189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어려운 선거 안에서 지금 언론 다 뒤집혀 있지, 검찰이 저지랄 떨고 있지.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 제대로 된 정비를 해온 지가 공천 이후부터 이걸 해온 거기 때문에 실제 한 달 전만 해도 저희들이 170에서 180석 이상을 지들이 이긴다고 자신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대역전을 이뤄낸 거기 때문에 축구로 말하면 월드컵 결승에 우리가 한 달 만에 급조된 팀을 데리고 가갖고 이탈리아 적진에 들어갔고 이탈리아랑 싸워갖고 이긴 거야. 우리가 2대1로 어렵게 이겼는데 이걸 5대0으로 못 이겼다고 진 것 같은 느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거지. 내가 전교 1등을 했는데 올백 맞을 수 있었는데 2개 틀렸어. 아씨. 정말 재수없는 소리죠. 꼴등들이 지켜보면 재수없는 아니, 소리. 근데 그거는 이제 4년 전이고 네. 사실은 윤석열 되고 난 뒤에 바로 벌어졌던 그 지방선거 있잖아요. 2022년 5월 27일, 28일 여기 지방선거 6월 1일에 했던 거 요거를 한번 보면은 지금 얼마나 뒤집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맞아 이때 지금 진짜. 보면 자 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인데 광역단체장이 12대5로 발렸어요. 완전히 발렸어. 그리고 기초단체장 반띵이야, 반. 2분의 1이야.
반밖에 못했어. 이게 똑같은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 때처럼 각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지방투표에서 2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개발렸다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국회의원은 우리가 얼굴 이름 알잖아요. 근데 기초자치단체장 뭐 시장하고 뭐 도지사 정도 아니면 몰라요. 근데 봐봐. 그냥 다 국민의힘이 떡 발랐어요. 2배로 다 됐었어. 이것도 봐. 광역의원도 한 200석 모자라지. 이것도 한 100석 모자라지. 기초까지. 다 이렇게 졌는데 2년 만에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180 넘게 했단 말이에요. 거의 190 가깝게. 그것도 김종민 아니었으면 뭐 190 다 됐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정민이는 그렇게 복귀를 하고 싶어 하니까 우리 쪽에 껴줘도 돼요. 응? 그런데다가 준석이도 사실 3석을 얻긴 했지만 오갈 데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거느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사실 따져놓고 보면 191석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게 범야권으로 따졌을 때요. 물론 이제 200석을 못했기 때문에 개헌도 못하고 이제 앞으로 거부권도 못 막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애초에 우리나라 정치 구도 안에서 200석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치였어요. 이거는 아니 뭐 가능 뭐 하다고 본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게 희망은 가졌죠. 근데 그렇죠. 보세요. 이 기초지자체장 선거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쪽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조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조직을 다 국민의힘이 잡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겨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 지자체장들, 그러니까 뭐 무슨 시의원, 구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딴 사람 돕는다니까? 그리고 국힘 후보를 그 사람들이 도와요. 그 사람들 계속 주민들하고 계속 같이 호흡하는 사람들이 그걸 돕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긴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번은 확실하게 이 민주주의 야권의 압승이다라고 모두가 입을 모을 만큼 훌륭한 성과를 냈다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불과 이제 일주일 전이야. 우리가 200석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근데 그거 사실 200석도 한동훈이 200석을 막아주십시오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한동훈이 200석을 막아주십시오 하면서 막판 보수 결집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 뭐 사전투표나 여론조사가 전혀 맞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여론조사의 양측이 마찬가지야. 보수 편향적인 쪽에서든 우리 진보 쪽에 있던 쪽에서든 제대로 된 민심 파악을 못했어요. 그 가장 결정적인 키는 뭐냐면 이른바 중도층에 대해서 중도층이 70% 이상 시종일관 우리 민주당 측을 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믿음, 이 잘못된 통계가 결과적으로 이런 착시 현상을 만든 거예요. 물론 여론조사 때는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투표에 들어가서는요 5대5로 똑같이 중도도 표가 갈렸어요. 심지어 민주당의 표를 찍었던 사람들 중에 비례대표를 민주당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 비례대표를 민주 안 찍고 국짐에다 찍어준 사람들도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국짐이 생각보다도 비례에서 굉장히 선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솔직히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하고 같이 옛날 정의당이나 범야권에 있던 비례대표 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갖고 갔지만 나는 국짐당이 많이 빨릴 줄 알았단 말이야. 지금 뭐 이준석한테 빨리거나 아니면 그렇지. 아니면 다른 당한테 빨리거나 그래서 기존에 있는 비례대표 숫자를 못 지킬 줄 알았는데 그거를 지켜냈다는 거거든. 그러면 지역적으로 한두 표씩 편차가 생겨서 뭐 부산에서 2석 줄고 충남에서 2석 늘고 이런 것처럼 전체적인 어떤 숫자의 변화는 크게 없었지만 중도층 역시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일종의 어떤 견제 심리가 70% 작용한다라고 하는 이 기본 논리들은 애초부터 우리 쪽 진영에서도 잘못된 표심 분석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각자 자기 밭갈이 한 거야.
그리고 지난번 총선이나 지선보다 훨씬 더 충성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게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어저께까지 내가 이번에 이제 혼 한번 내주게 내 1번 찍어야지 민주당 찍어야지 하지만 투표소 가갖고는 2번 찍어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 쏠림 현상이 더 심했어요 이번이. 그래서 저는 그 비례에서 지금 국민의 미래를 찍은 쪽 있잖아요. 그 비율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비율이 제가 봤을 때는 콘크리트다.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36.67이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높아서 저는 이게 좀 근데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50% 넘기는 해요. 그건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이거는 고무적이긴 하지만 유동성이 있는 건데 저 36.67은 콘크리트야. 그리고 저 36.67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TK, PK 지역의 지역구 선거에서는 도저히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기대를 했던 디비질 것으로 봤던 송작가 TV 이하 스태프들이 1년 반을 공을 들였던 부산에서 정말 석패 수준이 아니고요. 안타까 젖잘싸 수준이 아니라 거의 싸움을 못 붙여볼 정도의 어떤 표 차이가 났어요.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저희 해온 노력들이 우리가 무슨 그 사람이 당선된다고 보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의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돕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할 부분에서 저희는 후회가 없습니다만 부산 쪽에 변화를 기대하셨거나 또 출마를 하셨던 우리 쪽의 후보들이 가지는 상실감이 얼마나 크실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지금부터 다시 준비해서 다음 4년 후에는 지금이랑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히 그 바람을 진짜 광풍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참 서른석 의원도 보면 한 5% 정도거든요. 5,933표 차예요. 기장의 최태경 후보도 4,390표. 5% 정도요. 차이였어요. 그게 딱 5%가 모자랐던 거예요, 5%가. 안 되네. 그냥 개인적인 사견으로 좀 물어볼게요. 이 부산의 이와 같은 그 고전 또는 이 지금에 있어서 예상을 빗나간 어떤 국지모로의 쏠림 현상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산 분들 입장에서는, 부산에서 살아보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나 19살 때까지밖에 안 살아봐가지고. 그럼 철들 때까지 살았잖아. 왜 그쪽에서 결과적으로 바람이 분다, 문제가 있다, 이번에 한번 혼낸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막 돌다가 막상 투표에서는 이렇게 돌변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안 해보셨나요? 근데 바람이 불어도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생활형 그 투표예요. 그러니까 그 정권을 잡고 그 경제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쪽이기 그쪽이어서. 때문에 싫어도 그쪽을 찍어요. 그쪽이 잘 돼야지 거기서 또 어떻게 뭔가 돈을 벌어먹고 사는 이런 그렇대요.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게 제부 그때 얘기를 들었을 때 제부가 이제 주류 영업 쪽을 하는데 이렇게 그 비슷한 또래들 또는 직장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디서 회식한다. 그러면 누가 와서 저 이분 정치 준비하는 친구입니다. 와서 술값을 계산하는데 그런 쪽이 거의 대부분 다 국민의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사람들이 이쪽 성향이어서가 아니고 정치를 하려면 빨간색을 입어야지만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돈 있는 집에서는 우리가 이 돈을 지키려면 그러니까 사업을 하거나 뭔가를 하려면은 빨간색 옷을 입어야지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그리고 해요. 관이 다 부산시장이든 무슨 구청장이든 다 저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뭔가를 하려면 그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싫어. 또는 윤석열이 잘못했어. 그래도 내가 투표를 할 때는 내 주변에서 내가 만나던 늘 술자리 오면 술값 계산해주고 그다음 나와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다 빨간 쪽이야. 그러면은 빨간 쪽을 찍는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역 토호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여론조사에서는 다 밀렸지만 다 도로 다 살아났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인정을 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우리가 이번에 공천혁명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부산 쪽에는 사실상 뭔가 제대로 된 전략 공천을 시도를 못했어요. 뭐 처음에 뭐 전현희 의원이라든지 뭐 이름 있는 사람이 뭐 갔으면 좋겠다고 유사명 총경 이런 분들이 그쪽에서 출마해 줄 것으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름 제대로 하시네. 떨어지고 나니까 이름 제대로 네, 떨어지니까 이름이 제대로 생각이 나네. 그런 분들 내지는 좀 더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이 중심에 서가지고 이걸 좀 끌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 이게 있네요. 오구수왕님. 민주당이 부산에 뭘 해줬어요. 그들이 지지해주지. 솔직히 부산에 투자 안 하잖아. 자, 이 말씀이 되게 일명타당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딱 까놓고 얘기할게요. 전라도 쪽에는 김대중 대통령도 있었고 그렇게 늘 민주당을 지지해줬는데 전라도 쪽에는 부산만큼이나 투자해줬습니까? 딱 까놓고 얘기해봅시다. 안 해줬잖아. 그래서 오히려 오해받을까봐 더 외면했잖아. 더 역차별을 당했죠. 역차별 당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심지어 투표할 때도 우리가 너무 많이 하면 혹시 저쪽에서도 역풍 불지 않을까 그것까지 걱정하면서 투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호남인들은 무슨 호구라서 바보라서 그렇게 늘 그 투표를 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투표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겠어요? 전라도의 발전이 되면 좋겠지. 그거 해줬으면 너무 좋겠어. 근데 그거보다 이 나라가 제대로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 생각에서 투표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경상도는 왜 그래? 보리문디들은 왜? 야, 네가 우리한테 뭐 해줬는데? 와, 진짜 세상이 이기적이고 평당 5천만 원 이상 있는 아파트에서 조정은 뽑았다고요? 예. 그 사람들하고 보리문둥이들하고 뭐가 달라요? 뭘 해줘야지! 네, 근본적으로 국회의원이 뭘 해주기 때문에 표를 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정말 쌍팔년도 이전의 그 시선인 거고요. 사실 부산에 좀 더 전략적인 공천이나 현역 의원 또는 전 의원 같은 무게감이 있는 사람들을 한 두세 사람만 현재에 꽂았다고 치면 부산 안에서의 바람도 훨씬 더 커질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아요. 이거는 선거 초반 때부터 늘 생각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민심을 제대로 보여준 건 저도 충청도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에 그렇게 충청도가 세상에 충청도가 저희한테 넘어왔어요. 보세요. 충청도 사람들은 저 사람들 안 변해 난 그렇게 포기했던 사람들인데 아니잖아요. 저렇게 하니까 충청도가 눈에 확 보이잖아요. 충청권에서의 선전은 좀 눈부실 정도 맞고요. 이거는 이제 지난번 그 총선 때 보여줬던 거를 능가할 만큼의 어떠한 그 변화였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이 충청이 그나마 부산에서 그리고 경기 일부에서 이 까먹은 표들을 많이 보충을 해줬기 때문에 이만큼 구도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민주당한테 어디 일할 기회를 줬어요?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겁내 절하면서 저희 제발 간절하게 일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줬잖아. 그 민주당 후보들의 면면이 조금만 더 어떤 경력직이었거나 내세울 만한 명함이 강했으면 좋은데 우리 후보들이 현지에서 뛰면서도 이렇게 쉽게 말해서 명함을 던질 때 7선 9선을 한 저쪽 상대당 국짐의 어떤 후보에 비해서 너무 적수공권에 경력이 일천한 정치 지망생들, 정치 초년생들이 많이 현장에 배치가 된 점이 난 참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름 있는 리더 한두 사람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조금 더 결과는 나아지지 않았을까. 왜? 5% 이내로 석패로 졌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 그래서 왜 서운숙 최고가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제발 여기 이름 있는 사람 좀 전력 공천 좀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었잖아요. 읍소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한 명도 안 해준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근접한 석패가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그 보관과 준비를 거쳐가지고 다음번 때는 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자라고 우리들 자신이 어떤 각오를 다시 다져야 돼요. 여기서 아유 거기는 안 돼 포기해버려라고 얘기하면 영원히 그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남아버리게 되는 거고 고립이 되는 거고 그쪽에서 잘못돼 있는 상처들이 결국은 나라 전체를 병들게 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산, 대구 이쪽에 있는 어떤 그 정치적인 현재의 그 차별성 이번에 보면 완전히 이게 한반도가 반으로 딱 갈렸잖아요. 진짜 좌우로. 딱 정말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렇게 딱 나뉘더라고요. 이거를 뭔가 전국 정당으로서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제들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맞아요. 그 의미 있는 거는 진짜 부산의 민주당 후보들이 표 많이 얻었어요. 네. 네, 아깝게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 다져가지고 하면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역시도. 예,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혹시 기분 나쁘셨던 분들 죄송한데요. 그래서 저한테 너 정치하지 마라 이러는데 저는 정치 안 하려고요. 성질머리가 못 돼가지고 저는 정치 못 하겠더라고요. 더러워서. 네, 일단 이렇게 직언을 던질 수 있는 게 우리 그 문화나의 어떤 장점이자 매력이죠.